안녕하세요. 오늘 변화하는 입시에 대한 신학기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저는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많아서요. 부모님들도 좀 헷갈리시고 우리 학생들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올해 고3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까지 늘어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과는 전혀 다른 입시를 치를 아이들이 중3, 중2, 중1이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10년 단위로 짜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가 국가교육위원회예요. 근데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10년 단위의 계획을 짜냐면 중간에 정권이 바뀌어도 즉 정치가 변해도 교육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맨 처음에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게 2025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처음으로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내년에 발표한 국가교육 발전 계획이 언제 적용되냐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에 활용될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기냐면 국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그 국가 교육 과정에 따라서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평생 교육은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대한민국의 교육의 전체적 플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026년도에 대입 개편 방안이 또 발표됩니다. 근데 그 대입 개편 방안이 발표될 때 적용받는 애들이 누구냐면 현재 초6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고등학교 1, 2, 3이 적용받는 입시 방법과 현재 중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이 치를 입시 내용과 현재 초육 이하가 입시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번에 시작하는 신학기부터 우리 아이가 무엇을 제대로 어떤 준비를 해야 입시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할 시간 속에서 '아 우리 애는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니까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애는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니까 여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구나. 우리 애는 고3 이니까 이런 걸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목표 한번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교육이 자꾸 바뀌냐? 왜 이렇게 입시가 자꾸 바뀌냐?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입시가 크게 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내용은 2023년 8월 달에 삼성전자의 승현준이라는 젊은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PC가 전 세계에 공급되고 나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우리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세상이 엄청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는 그러니까 퍼스널 인공지능이 다 도입되는 시대가 오면 세상은 또 한 번 변화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는 '퍼스널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 방에 삼성전자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딱 6 개월이 지나서 올 2월 달에 드디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안에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삼 이게 스마트폰 안에서 구동되는 AI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나는 한국어로 대화하면 상대방한테 영어로 들리고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한국어로 이게 자동 번역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사진을 찍으면 배경을 지울 수도 있고 부족한 배경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 안에 들어간 게 나왔어요. 이제 이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변화하는 걸 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애플에서 지금 뭐 비전 프로가 이렇게 그 스키 고글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뭐 불필요하다 뭐 저거 쓰면 목 디스크 걸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애플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런 신제품을 개발한 데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전 프로를 쓰고 이건 게임인지 교육인지 모르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린 계속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전 프로와 같은 환경이 막 조성되어 있는 미래 앞으로 조만간 1-2년 뒤에 피아노 학원은 얼마나 많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피아노 연주법을 배우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메타버스나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돌아올 때 들어올 때 이 사회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기발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CES 쇼에서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태어나면서부터 활용하는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은 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OECD에서 2015 년도에 전 세계 교육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요.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전 세계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바뀌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입니다. 왜 2030 프로젝트냐면 그 당시 2015 년도에 2030 년이 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수준이 비슷해질 거라고 예측한 거죠. 근데 그 예측이 너무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19 세기에 지어진 교실에서 20 세기를 살아온 선생님들이 21 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방향을 만들어 가 보자.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전 세계 교육이 각국의 아이들을 지도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설명회 초대해 주신 우리 원장님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서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원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장표를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외우시고 안 보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대로 대한민국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교육의 목적이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제 미래 사회는 똑똑한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집단 지성. 무엇인가 잘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해 나갈 때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 나와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근데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냐면 학생 에이전시,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학생을 길러내야 된다. 근데 자기 주도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으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재, 자기 주도성을 가진 인재,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 그럼 그런 자기 주도성을 가진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그걸 기초 기능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기초 기능의 첫 번째가 문해력이에요. 말과 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가치 없는 데이터에서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이제 중요한 가치는 구글과 유튜브에 있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지식들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느 것인지 발견해낼 수 있고 그 내가 찾은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나의 목적에 맞게 그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마지막은 헬스, 건강.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건강 리터러시. 이 5가지 기초 기능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학교도 기초 기능은 다 가르쳐요. 국어, 영어가 문해력과 관련된 과목이잖아요. 수학이 수리력과 관련된 과목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과목으로 애들이 다 배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초 기능은 그냥 기초일 뿐이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갖춰야 돼. 그래서 미래 교육의 핵심은 변혁적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럼 변혁적 역량이 뭐냐? 변화와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마주할 때 그 문제를 엄마 아빠가 해결했던 것과 똑같이 해결하면 변화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치 있는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마주한 어떤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그 방법으로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죠? "야 정빈아 하던 대로 해.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기존의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들로부터 갈등과 긴장이 생겨요. 이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하면 혁신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 갈등과 딜레마에 무릎을 꿇으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를 적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실제로 적용했다 하더라도 늘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내 탓, 안 나오면 남 탓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결과를 겸허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부터 또 다른 도전을 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은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책임감을 갖는 그런 변혁적 역량까지 길러내야 된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변혁적 역량을 경험하기 위해서 즉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마주하는 정치, 경제, 역사, 사회, 의회, 의학, 교육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보겠다고 덤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잖아요.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학생 에이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효율성.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나침판이에요. 학생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학생은
내가 선택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스킬을 적극적으로 더 연마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그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네트워킹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며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설명에 참여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행히 이런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쪼끔 더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OEC가 내린 한 짧은 정의가 뭐냐면 과거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 즉 기초 기능에 머무르는 교육이었다면 미래 교육은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해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교육, 그걸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에서 나오는 많은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 안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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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미래 중심의 교육이고 미래 중심의 교육은 내가 선택한 방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더 강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역량 중심의 교육이에요.